예, 반갑습니다. 에코비스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익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에코비스를 아마 러시아라든가 그 씨앗 국가에 계신 분들은 물류회사로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런데 그 초창기에는 저희가 물류회사, 물류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매출이 한 70%에서 80% 정도는 유통 쪽으로 그 매출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류센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물류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유통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20대 때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1993년에 러시아를 진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 법인을 28년 전인 93년도에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우즈베키스탄을 오픈을 하고 2000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우크라이나 법인하고 그 카자흐스탄 법인을 오픈을 했고 2004년도에 아제르바이잔 법인을 오픈을 했습니다. 처음에 제가 러시아를 들어갈 때는 물류회사를 몰랐습니다. 처음에는 무역회사 업무를 생각을 해서 그 진출을 했다가 자본력도 없었고 그 젊은 나이에 그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 버티기 위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 물건을 받고자 그 물류업체를 한국에서 찾아가서 진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물류는 국제 운송만 물류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도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류 업무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이제 생각을 바꾼 게 화주가 그러니까 수출 수입 업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해주는 게 물류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화주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물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진행이 돼서 지금 물류업으로 바뀐 겁니다.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 한국 분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러시아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? 거기 뭐 마피아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지? 근데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.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이 씨앗 국가를 바라보는 한국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더 어려웠었습니다. 제가 특별히 러시아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입니다. 사람들.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좀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눈빛이나 인성을 많이 봅니다. 그래서 그 똑똑한 분들하는 인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같이 일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 현재 우리 법인장, 우리 대표로 가고 주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회사 대표가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믿지 않고 진행하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을 같이 일할 사람들을 잘 뽑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저보다는 저희 현지의 직원들, 우리 법인장부터 직원들이 더 잘했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 러시아 들어갔을 때 술들을 정말 잘 마시더라고요.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과 미팅을 하거나 사귀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, 사실은. 그리고 제가 그 이해를 못했던 거는 춤과 술 마시는 이런 그 문화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제 나이 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같이 해야 된다.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같이 보드카 마시는 게 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지금은 그 친구들, 우리 러시아라든가 시아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보드카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보다는 다음 20, 30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. 그래서 보드카 문화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문화를 같이 그 교류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출장 다닐 때 버릇은 버릇보다는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게 두얼 타임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. 시계를 이제 두얼 타임을 써서 현지 시간,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항상 9시, 12시, 6시면 식사를 할 수 있는 버릇을 꼭 들였었고 또 하나는 그 운동화를 꼭 챙겨서 아침에 전날 술을 많이 안 마시는 날은
가능한 아침에 운동을 좀 많이 진행하는, 그래서 좀 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게 가장 저한테는 몸을 유지하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러시아 사람들이 일단 강대국이고, 그리고 여러 민족을 많이 지배를 해봤기 때문에 이민족을 굉장히 다루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진출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 미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, 그분들은 쉽게 오픈을 많이 안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일을 할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, 생각을 좀 많이 하고,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었고요. 두 번째 나라를 이제 98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,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쉬웠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, 러시아를 진행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진행을 하니까 그 사회주 국가들, 시아 국가들의 선진국은 러시아입니다.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들, 뭐 회계라든가 행정, 세관 이런 업무들이 한 3, 4년 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 한번 진행했던 업무를 알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즈벡에서 굉장히 쉬웠었고, 그러다 보니까 우즈벡 사람들하고 더 친밀감 있게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쪽을 민족을 좀 생각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, 러시아보다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세요. 그리고 적은 돈으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나라에 진출을 해도 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카자흐스탄이나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길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. 그래서 실크로드에 있던 길의 나라들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어떤 자기 자본을 쓰는 것보다는 남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, 이분들도 쉽게 자기를 생각을 오픈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많이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인 것 같고요. 우크라이나는 좀 더 틀렸습니다. 약간의 유럽 같은 이미지도 있고,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저희도 20년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, 특히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소프트웨어 강국이에요. 그래서 유럽에 있는 소프트웨어 외주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, 우크라이나를 가면 생각보다 이렇게 IT가 많이 발달되어 있나?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도 그 나라마다 진출할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,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나라들을 자주 가보고 본인의 성격, 본인의 아이템하고 맞는 게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러시아를 가면 당연히 러시아 언어를 써야 되지만,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,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 말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.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즈벡 말을 못 쓰면 점점 어렵게 진행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, 러시아 언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만 우즈벡을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이런 쪽을 진출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언어를 좀 더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에요. 생각보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, 그래서 한국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안 되는 탤런트 부분이 언어예요. 언어. 93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러시아에 근무를 했었고, 우즈베키스탄에서 2년 넘게 있었고, 출장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지만, 코로나 전까지 1년에 3개월 이상을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언어가 정말 안 됩니다. 저는. 그래서 러시아 언어도 좀 공부해봤고, 영어도 공부해보고, 중국어도 공부해보는데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바꿨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드카 마시고 언어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제가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의 그 나라 노래를 한 5가지 정도 달달 외우죠. 그래서 러시아 노래를 한 5가지 이상은 제가 부를 줄 알고, 그러면 오히려 언어 대 언어로는
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는데 20, 30대 그 청년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당연히 제가 지금 20대라면 조금 시간을 좀 더 갖고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. 그래서 저처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언어부터 좀 준비를 하고 진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코로나가 터질 거로 당연히 생각을 못 했었고, 그렇지만 10년 전부터 해외 법인하고 회의를 화상회의를 계속 했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. 2, 3월 달 이후에는 회사가 더 좋아졌습니다. 사실은 매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는데,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 파트너들 이런 분들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라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지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해줘야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을 현지화가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가 일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없는 구조죠. 그래서 저희는 그 현지 법인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,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더 저희 비즈니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은 제가 비교를 해봐도 한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유라시아 국가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스타디를 좀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. 일을 빨리 하고 싶었었고 수익을 빨리 만들고 싶었던 거,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실수였던 것 같고, 만약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언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언어부터 시작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. 제가 물류학과 공부를 하고 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, 물류하는 분들은 몸이 가벼워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러시아 출장 가야 된다, 러시아 파견 나간다 그러면 바로 그날이라도 출장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도착해서 바로 언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고,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떠나서 언어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되고, 저도 그렇게 다시 되고 싶습니다.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, 최근의 화두가 어떤 거냐면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. 한국에서도 플랫폼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,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더 스타디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 세대보다는 분명히 20, 30대 분들이 온라인 시장을 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있는 업체들하고 어떤 합작이라든가 좀 어프로치를 잘 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팀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온라인 쪽 이 플랫폼 사업들을 좀 더 스타디해서 다른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헐리우드 영화의 나쁜 사람들은 항상 러시아 사람, 더 나쁜 사람은 이슬람 사람,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28년 동안 거기 사람들을 미팅을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고 표현하죠. 이 지역들을 진출을 할 때 생각보다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 나라들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교환학생도 다니고 방학 때도 다녀보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자주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